요술 탁자와 황금을 낳는 당나귀와 요술 방망이. 옛날에 한 재단사가 있었습니다. 재단사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염소는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식구가 이 염소의 젖을 먹기 때문에 염소에게 좋은 먹이를 먹이러 날마다 초원으로 데리고 나가야 했습니다. 염소 치는 일은 세 아들이 돌아가며 했습니다. 하루는 큰아들이 잡초가 무성한 무덤가로 염소를 데려갔습니다. 염소는 풀을 뜯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어 큰아들이 염소에게 물었습니다. 염소야, 이제 배가 부르니? 염소가 대답했습니다. 배가 불러요. 이제 풀을 먹고 싶지 않아요. 매. 그러면 집으로 가자. 큰아들은 염소를 우리 안으로 데려가서 메어 두었습니다. 그래, 염소가 먹이를 충분히 먹었느냐? 늙은 재단사가 말했습니다. 예, 염소는 배가 불러서 이제 풀을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염소 우리로 내려가 사랑스런 염소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염소야, 배불리 먹었느냐? 염소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배가 부르겠어요? 묘지에서 뛰어다니기만 하고 풀이라곤 하나도 찾지 못한걸요? 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런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염소가 배불리 먹었다더니 염소를 굶겼던 게냐? 아버지는 너무나 화가 나서 벽에 걸린 자를 들고 아들을 때리면서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다음 날은 둘째 아들의 차례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정원 울타리 옆에서 풀이 무성한 곳을 찾아냈고 염소는 배부르게 풀을 모두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자 둘째 아들이 염소에게 물었습니다. 염소야, 이제 배가 부르니? 염소가 대답했습니다. 배가 불러요. 이제 풀을 먹고 싶지 않아요. 매. 그러면 집으로 가자. 둘째 아들은 염소를 우리 안으로 데려가서 메어 두었습니다. 자, 염소가 먹이를 충분히 먹었느냐? 늙은 재단사가 말했습니다. 예, 염소는 배가 불러서 이제 풀을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말이 믿업지 않아서 염소 우리로 내려가 물었습니다. 염소야, 배불리 먹었느냐? 염소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배가 부르겠어요? 묘지에서 뛰어다니기만 하고 풀이라곤 하나도 찾지 못한걸요. 매.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순한 동물을 굶기다니. 재단사는 화가 나서 자를 들고 아들을 때려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이 일을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이 무성한 덤불을 찾아 염소를 먹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갈 때가 되어 막내 아들이 물었습니다. 염소야, 이제 배가 부르니? 염소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배가 불러요. 이제 풀을 먹고 싶지 않아요. 매. 그러면 집으로 가자. 막내 아들은 염소를 우리 안으로 데려가서 메어 두었습니다. 자, 염소가 먹이를 충분히 먹었느냐? 늙은 재단사가 말했습니다. 예, 염소는 배가 불러서 이제 풀을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믿지 않고 염소 우리로 내려가서 물었습니다. 염소야, 배불리 먹었느냐?
고약한 염소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배가 부르겠어요? 묘지에서 뛰어다니기만 하고 풀이라곤 하나도 찾지 못한걸요? 매, 매.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있나? 새 아들이 하나같이 나를 속이고 할 일을 하지 않다니. 이제 더 이상 나를 바보로 만들지 못하게 할 게야. 재단사가 소리쳤습니다. 재단사는 너무나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며 불쌍한 막내 아들의 등을 자로 마구 두들겨 패서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늙은 재단사는 이제 염소와 단 둘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단사는 우리로 내려가 염소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귀여운 염소야, 이제 내가 직접 너를 풀밭에 데려가야겠구나. 재단사는 염소를 줄에 매어 풀밭으로, 푸른 울타리로, 염소가 먹고 싶은 곳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제야 실컷 먹었겠구나. 재단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저녁이 될 때까지 염소를 풀밭에 풀어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단사가 물었습니다. 염소야, 이제 배가 부르니? 염소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배가 불러요. 이제 풀을 먹고 싶지 않아요. 매, 매. 그러면 집으로 가자. 재단사는 염소를 우리 안으로 데려가서 메어두었습니다. 재단사가 우리에서 나가려다가 다시 한번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배가 부르겠구나. 그러나 염소는 재단사에게 이번에도 똑같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어떻게 배가 부르겠어요? 묘지에서 뛰어다니기만 하고 풀이라곤 하나도 찾지 못한걸요. 매, 매. 이 소리를 들은 재단사는 깜짝 놀라서 자기가 아무 이유 없이 새 아들을 내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짐승! 너는 그냥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모자란다. 내가 이제 정직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줄 게다. 재단사는 이렇게 소리 지르며 면도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머리에 비누칠을 하고는 판판한 손바닥처럼 반들반들하게 염소의 털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로 때리는 것은 염소에게는 명예로운 일이기 때문에 채찍을 가져와서 염소를 계속 후려쳤고 염소는 사납게 날뛰면서 도망쳤습니다. 이제 집에 혼자 남게 된 재단사는 큰 슬픔에 빠졌고 새 아들을 다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큰아들은 어느 목수에게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부지런히 목수일을 배웠습니다. 어느덧 견습 기간이 끝나고 그곳을 떠나 일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목수는 그에게 작은 탁자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이 탁자는 겉보기에는 특별한 점도 없고 보통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특별한 요술 탁자였습니다. 이 탁자를 세워놓고 탁자여 음식을 차려라 하고 말하면 탁자에 갑자기 깨끗한 식탁포가 덮이고 접시와 칼과 포크가 놓이고 그리고 고기 요리가 담긴 그릇이 차려지며 맑은 포도주가 들어있는 큰 유리잔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 탁자만 있으면 평생 넉넉하게 살겠구나. 큰아들은 이렇게 생각했고 유쾌하게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여간이 좋든지 나쁘든지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마음이 내키면 들판이나 숲이나 초원이나 어디서든 등에 메고 있던 탁자를 세워놓고 탁자여 음식을 차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먹고 싶은 모든 것이 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목수가 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지금쯤은 아버지도 화가 가라앉았을 것 같았고
또 요술 탁자를 가지고 가면 아버지가 그를 기꺼이 다시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저녁이 되자 큰아들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는 여관에 들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를 맞아주며 자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기가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음식도 많지 않은데 그걸 뺏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제가 여러분을 초대하지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장난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큰아들은 나무로 만든 작은 탁자를 방 한가운데 세우고 탁자여 음식을 차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탁자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여관 주인이 만들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음식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겼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드시지요.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자 손님들은 다시 권하기도 전에 탁자로 달려들어 열심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릇 하나가 비면 곧바로 음식이 가득 찬 새 그릇이 저절로 다시 놓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구석에 서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게 우리 여관에 있으면 딱 좋겠는데. 주인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큰아들과 다른 손님들은 밤이 깊을 때까지 즐겁게 먹고 마시다가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요술 탁자는 벽에 세워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관 주인은 탁자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요술 탁자와 아주 똑같이 생긴 낡은 탁자가 창고에 있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여관 주인은 몰래 그 탁자를 들고 와서 요술 탁자와 바꿔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은 탁자를 등에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가짜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목수는 점심때쯤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는데 아버지는 아주 기뻐하며 큰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자, 아들아, 그동안 무엇을 배웠느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목수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일을 배웠구나. 그런데 무엇을 가져왔느냐? 아버지, 제가 가져온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이 탁자입니다. 재단사는 탁자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걸작품은 아니로구나. 낡고 볼품없는 탁자인걸.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술 탁자랍니다. 이 탁자를 세워놓고 음식을 차리라고 말하면 곧 훌륭한 음식이 차려지고 또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도 나온답니다. 친척과 친구를 모두 초대하세요. 모두 즐겁게 먹고 기운이 날 것입니다. 모두 배부를 만큼 많은 음식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큰 아들은 방 한가운데 탁자를 세워 놓았습니다. 탁자여, 음식을 차려라. 그러나 탁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탁자처럼 텅 빈 그대로였습니다. 불쌍한 큰아들은 그제서야 탁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놀려댔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옷감을 가져와서 계속 옷을 만들었고 아들은 어느 목수의 집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느 방앗간에 가서 일을 배웠습니다. 견습 기간이 끝나자 방앗간 주인이 말했습니다. 일을 훌륭하게 해냈으니 자네에게 특별한 당나귀를 선물로 주겠네.
이 당나귀는 마차를 끌지도 못하고 자루를 나르지도 못하지. 그럼 대체 이 당나귀를 어디에 씁니까? 둘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 당나귀는 황금을 낳는 당나귀라네. 자네가 보자기를 펼쳐놓고 그 위에 당나귀를 세운 다음 브리클레브리트 하고 말하면 이 착한 짐승이 입과 엉덩이에서 그 말을 쏟아놓을 거야. 방앗간 주인이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군요. 둘째 아들은 방앗간 주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금화가 필요할 때는 당나귀에게 브리클레브리트 라고 말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화가 비 오듯 쏟아졌고 둘째 아들은 그것을 땅에서 줍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지요. 그는 어디를 가든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비쌀수록 더 좋아졌습니다. 언제든지 주머니가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둘째 아들은 한동안 세상을 두루 구경하고 다니다가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가야지. 황금을 낳는 당나귀를 데리고 가면 아버지도 화를 풀고 기쁘게 맞아주실 거야. 둘째 아들은 형이 묵었던 바로 그 여관에 묵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둘째 아들의 당나귀를 마구간에 메어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당나귀는 제가 직접 데려가겠습니다. 제 당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여관 주인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나귀를 직접 보살펴야 할 사람이라면 돈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금화 2개를 꺼내며 자기가 먹을 것은 최고급으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재빨리 시장에 달려가 가장 좋은 물건을 사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둘째 아들은 돈을 더 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2배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금화 몇 잎을 더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마침 금화가 다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주인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금화를 더 가져와야겠어.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하더니 식탁보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관 주인은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마구간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기 때문에 주인은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당나귀 아래에 식탁보를 펼치고 브리클레브리트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당나귀가 입과 엉덩이에서 금화를 쏟아놓기 시작했는데 정말 비처럼 금이 땅 위로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금화를 찍어내고 있지 않나? 그런 돈주머니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지. 여관 주인이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음식값을 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밤에 마구간으로 가 금화를 낳는 당나귀를 끌어내고 다른 당나귀를 메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둘째 아들은 당나귀가 바뀐 것도 모르고 그 당나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점심때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난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기꺼이 아들을 맞아주었지요. 아들아, 너는 어떻게 지냈느냐? 아버지, 저는 방앗간 기능공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냐? 이 당나귀밖에 없습니다. 당나귀는 집에도 많은데 차라리 훌륭한 염소였다면 좋았을 걸 그랬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은 보통 당나귀가 아니라 황금을 낳는 당나귀랍니다. 제가 브리클레브리트라고 말하면 이 착한 짐승이 보자기 한가득 금화를 쏟아낸답니다.
친척들을 모두 부르세요. 제가 모두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거 참 굉장한 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바늘을 들고 고생할 필요가 없겠군. 재단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직접 뛰어가 친척들을 불러왔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이자 둘째 아들은 보자기를 펼치고 당나귀를 방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브리클레 브리트! 둘째 아들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만은 한 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짐승은 그런 기술이 전혀 없는 게 분명했습니다. 모든 당나귀가 황금을 낳는 것은 아니니까요. 불쌍한 둘째 아들은 울상이 되어서 이제야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친척들에게 사과했고 사람들은 올 때와 마찬가지로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바늘을 잡고 둘째 아들은 어느 방앗간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어느 선방공 아래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매우 정교한 수공업이라 막내 아들이 일을 배우는 기간이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형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관 주인이 어떻게 자기들을 속이고 소중한 보물을 빼앗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이 견습 기간을 마치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일을 배워야 할 때가 오자 일을 가르쳐준 선방공이 자루 하나를 선물로 주며 말했습니다. 이 속에 방망이 하나가 들어있다. 자루는 필요할 때가 있겠군요. 하지만 그 안에 든 방망이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무겁기만 할 것 같은데요. 이 방망이는 보통 방망이가 아니다. 누군가가 너를 괴롭히면 방망이야 나와라 하고 말해라. 그러면 방망이가 춤추며 그들의 등을 사정없이 두들겨 댈 것이다. 그 사람들은 일주일은 꼼짝도 못하게 될 거야. 내가 방망이야 들어가라 하고 말하기 전에는 방망이가 멈추지 않을 게다. 막내 아들은 선방공에게 감사를 드리고 자루를 둘러매고 길을 떠났습니다. 누군가가 공격하려고 하면 그는 방망이야 나와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방망이가 튀어나와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두들겨 댔습니다. 저녁 무렵 막내 아들은 그의 형들이 속임수를 당했던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요술탁자와 황금을 낳는 당나귀도 물론 좋은 물건이지요. 하지만 내가 갖고 다니는 이 자루 속의 물건에 비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 이렇게 말하자 여관 주인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대체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분명히 보석이 가득 있을 거야. 저것도 내가 차지해야지. 좋은 것은 항상 셋이 있어야 하는 법이니까.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잠잘 시간이 되자 이 손님은 자루를 베개 삼아 베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한참 후에 손님이 깊은 잠에 빠졌으리라고 생각한 여관 주인은 살금살금 막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루를 빼내고 다른 것을 머리에 받쳐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막내 아들은 바로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자루를 빼려는 순간 막내 아들이 방망이야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방망이가 튀어나와 여관 주인을 흠씬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여관 주인은 한 번만 봐달라며 큰 소리로 외쳤지만 소리를 크게 지를수록 방망이는 더 세게 박자를 맞추며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인은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요술 탁자와 황금을 낳는 당나귀를 내놓지 않으면 방망이의 춤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여관 주인은 쩔쩔매며 말했습니다.
저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몹쓸 요괴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오늘은 특별히 너그럽게 봐주겠지만 앞으로는 나쁜 짓을 하지 마라. 막내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방망이야 들어가라 하고 외치니 방망이가 조용히 자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내 아들은 요술탁자와 황금을 낳는 당나귀를 가지고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보자 매우 기뻐했고 그에게도 낯선 곳에서 무슨 일을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선방공이 되었습니다. 정교한 수공업이지. 그래,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냐? 아주 값진 자루입니다, 아버지. 방망이야 나와라 라는 자루지요. 뭐라고? 방망이라니? 그런 것은 애써 얻을 가치가 없지 않느냐. 방망이는 아무 나무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하지만 이것은 그런 방망이가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방망이야 나와라 라고 말하면 방망이가 튀어나와 춤추며 저를 괴롭히는 사람을 때려주거든요. 보세요. 제가 이 방망이를 가지고 형들이 그 못된 여관 주인에게 빼앗겼던 요술탁자와 황금 낳는 당나귀를 다시 찾아왔잖아요. 이제 형들도 부르시고 친척들도 모두 초대하세요. 제가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해드릴게요. 또 주머니에 그 말을 가득 채워드리고요. 아버지는 그다지 미덥지 않았지만 그래도 친척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은 방에 보자기를 깔고 황금을 낳는 당나귀를 끌고 와 형에게 말했습니다. 자, 형님, 이제 당나귀에게 말씀하세요. 방앗간 기능공 둘째 아들이 브리클레 브리트! 라고 말하자 순식간에 마치 폭우가 쏟아지듯이 보자기 위로 금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내 아들은 탁자를 가져와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탁자에게 말씀하세요. 목수인 큰아들이 탁자여 음식을 차려라 하고 말하자마자 탁자에 식탁보가 덮이고 맛있어 보이는 멋진 음식이 담긴 그릇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착한 제단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단사는 바늘과 실, 자와 다리미를 장롱 안에 넣고 새 아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답니다. 한편 새 아들을 쫓아냈던 염소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지요. 염소는 대머리가 된 것이 부끄러워서 여우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우가 집에 돌아와 보니 어둠 속에서 커다란 두 눈이 자기를 마주보며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깜짝 놀라 오던 길로 돌아서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곰과 마주쳤습니다. 여우가 아주 당황한 듯하여 곰이 물었습니다. 아니, 너 무슨 일이 있니? 얼굴빛이 안 좋은데? 그러자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어떤 무서운 녀석이 내 굴 속에 들어앉아서 이글거리는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겠니? 그래? 그러면 우리 그놈을 쫓아내자. 곰은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여우굴로 가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글거리는 그 눈을 보자 곰도 무서워졌습니다. 곰은 그 무서운 동물과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곰은 꿀벌과 마주쳤습니다. 곰이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 꿀벌이 물었습니다. 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니? 글쎄, 여우네 집에 눈이 커다랗게 이글거리는 무서운 동물이 앉아 있는데 그놈을 쫓아낼 수가 없단다. 너는 나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힘없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는걸? 꿀벌은 이렇게 말하고는 여우굴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털이 깎여 매끄러운 염소의 머리 위에 앉아 아주 세게 침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염소는 매 하고 울면서 뛰쳐나와 미친 듯이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염소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